미국 주식이 한 번만 크게 흔들리면요, 가장 먼저 멘탈이 아니라 계좌부터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QLD와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이요. 요즘 한국이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죠. AI 거품이면 어떡하냐, 미국 주식 폭락 오면 한국이 직격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폭락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공포와 조급함도 증폭시킵니다. QLD와 TQQQ는 이걸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상품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비싸다, 쏠렸다. 빚이 끼어있다. 밸류가 높으면 충격에 취약하고 쏠림이 크면 몇 종목이 흔들릴 때 시장 전체가 같이 출렁이고, 레버리지가 많으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도미노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여기에 AI라는 테마가 붙어 있습니다. AI가 미래라는 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그 미래를 너무 빨리 당겨서 반영했는지 그건 아직 데이터로 확정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애매함이 공포를 키웁니다. 여기서 QLD와 TQQQ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움직임을 대략 2배로 따라가고 TQQQ는 대략 3배로 따라갑니다. 딱 보면 속도가 납니다. 문제는 속도에는 마찰이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단위로 리셋되는 구조라서 등락이 심할수록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승이 매끈하게 이어지면 미친 듯이 잘 갑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이 반복되면 지수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는 생각보다 덜 오르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핵심은 방향 맞추기가 아니라 살아남는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QLD나 TQQQ는 그냥 더 빨리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반은 맞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기 우상향인 건 강력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이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나는 그 우상향을 견딜 수 있는가? 중간에 한 번, 두 번 오는 큰 하락을 버틸 수 있는가? 버티는 동안 내 삶의 현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가? 레버리지에서 최악의 순간은 이런 순간입니다. 하락이 시작됐는데 추가 매수할 돈이 없습니다. 공포가 커지는데 손실이 커져서 더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손절을 합니다. 이게 레버리지 계좌의 가장 흔한 결말입니다. 상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설계가 없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QLD와 TQQQ를 내 인생의 주력 엔진으로 쓰지 않고 내 자산 시스템 안의 도구로 쓰는 사람만 괜찮습니다. 어떻게 도구로 씁니까? 핵심은 3가지입니다. 비중, 타이밍, 그리고 출구입니다. 첫째, 비중부터 잠그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종목이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비중으로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 중에서 레버리지는 최대 20%까지만, 나머지는 비레버리지로 잡아두는 방식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최악의 하락이 와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TQQQ가 오를 때는 비중이 알아서 커집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실력인 것처럼 느껴져서 더 담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비중이 커진 상태로 맞습니다. 둘째, 타이밍은 예언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맞추려 들면 사람은 반드시 틀립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준 차트를 하나 잡습니다. QQQ 같은 현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조건부로만 합니다. 예를 들면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만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혹은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왔을 때만 한 번에 넣지 않고 3번으로 쪼개서 들어간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오를 때는 조급함을 줄이고 떨어질 때는 공포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차트가 아니라 규칙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출구를 미리 적어두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수익 실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매도한다. 예를 들면 30% 정도를 현금화한다. 그리고 그 현금의 절반은 안정자산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조정 때 재진입용으로 남겨둔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레버리지는 위기가 올 때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싸게 살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폭락장에 당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저는 QLD나 TQQQ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제대로만 하면 QLD와 TQQQ는 계좌의 속도를 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다만 엔진에는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사고장치입니다. 그럼 시장이 정말로 크게 꺾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폭락이 오면 다 팔고 현금으로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 폭락 전에 팔아야 하고 다시 오르기 전에 사야 합니다. 사실상 두 번을 맞춰야 합니다. 이걸 꾸준히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식은 이겁니다. 폭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고 폭락이 오면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제한해둔 사람은 폭락이 와도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분할 매수 규칙을 가진 사람은 폭락이 와도 손이 움직입니다. 무분 익절 규칙을 가진 사람은 폭락 전에 이미 현금을 확보해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I 거품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AI가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AI가 거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품인지 아닌지 판정하려 들지 말고 거품이어도 살아남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투자자의 실전입니다. 또 하나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 주식이 미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상위 종목 쏠림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면 단순히 미국 시장의 리스크뿐 아니라 특정 섹터 리스크까지 한 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국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리스크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도 분산할 수 있고 미국 밖으로도 분산할 수 있고 주식과 채권과 현금으로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느냐입니다. 잠을 못 자는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스트레스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QLD와 TQQQ 둘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더 낫다는 건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QLD는 속도와 변동성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TQQQ는 폭발력과 폭락 리스크가 더 큽니다. 초보일수록 QLD가 더 현실적이고 TQQQ는 비중을 작게 잡고 규칙을 더 엄격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둘째, 지금이 너무 비싸 보이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비싸 보일 때 한 방에 들어가는 건 제일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예 기다리거나 들어가되 분할로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현물지수로 잡으시면 심리가 덜 흔들립니다. 셋째, 폭락 오면 레버리지 ETF는 끝장 아닙니까? 끝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끝장나는 사람의 공통점은 비중이 크고 현금이 없고 규칙이 없고 하락에서 감정적으로 매도한다는 겁니다. 끝장나지 않는 사람은 비중이 작고 현금이 있고 분할 규칙이 있고 부분 익절로 체력을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넷째, 그럼 레버리지로 부자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에 크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사이클에서 조금씩 이기는 방식입니다. 조정 때 들어가고 회복 때 일부를 현금화하고 다시 조정 때 들어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의 일부를 안정자산으로 옮겨서 계좌의 바닥을 올립니다. 레버리지의 승부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여러 번의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한국이 많이 투자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주식 안에서도 몇 개 종목에 쏠리고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얹고 규칙 없이 단타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QLD와 TQQQ는 위험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위험한데도 규칙 없이 쓰면 위험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계좌의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요. 속도부터 올리지 마시고 생존부터 설계해주세요. 비중을 잠그고 분할 규칙을 만들고 부분 익절로 현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